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조합 설립이 승인된 첫 단지가 나왔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6단지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평균 3년 9개월이 걸리지만 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9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조합 설립이 승인된 6단지는 앞으로 시공사 선정과 건축, 교통, 환경 영향평가 등 통합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6년 건립된 목동 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137세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부작용이 선거 현장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선관위는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태안군 신두리 인도 옆 담벼락에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입니다. 누군가 이 후보 사진 속 두 눈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천안 지역의 한 벽보에선 후보를 비하하는 스티커가 부착됐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선 20대 유권자가 선거 벽보 속 후보 사진의 눈 주위를 담뱃불로 지져 훼손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벽보 부착 이후 일주일 만에 충청권에서만 2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해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 보령에선 같은 선거 유세 차량의 타이어에 사흘 연속 못이 박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경기 부천에선 70대 유권자가 60대 여성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입건됐습니다. 가해자는 선거운동원의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전국에서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자 선관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저희 쪽에 제보되는 선거의 자유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운동 방해 행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지적합니다. 진영 간 갈등이 혐오를 낳고 이를 정치인들이 악용한다는 겁니다.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극단화된 여론들에 좀 편승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선거 방해운동 행위가 선거운동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은평구가 수변 감성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불광천은 주민 일상과 문화를 담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았고 구파발천은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녹번천의 물길을 여는 복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손성애 기자입니다. 은평구를 대표하는 도심 소가천 불광천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변 무대와 객석이 생기고 불광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보행교도 마련됐는데요. 오늘 이곳 불광천에서 김희경 은평구청장을 만나 불광천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불광천을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만나 뵙는데요. 불광천의 달라진 모습을 한번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광천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특별히 은평구에 불광천 하면 은평 구민들의 허파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렇게 무대도 다시 만들고 또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주민들이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이 이 계단을 조금 더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두빈 아래 교회에
거기다 주민들이 이제 전망할 수 있게끔 앉아서 이 불광천을 조망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불광천에서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죠.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그전에는 단차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띠녹지도 있었고 또 자전거 도로하고 또 이런 그 구조를 이렇게 좀 단차를 둬서 0.4cm 정도 단차를 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또 잘못하면 걷다가 그 골절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차를 아예 없애고 폭도 원래는 한 4m, 5m였던 거를 폭이 넓은 곳은 9m까지 이렇게 넓게 해서 주민들이 걷는 곳을 걸을 수 있는 곳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행길을 더 다듬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변무대에 앉아 있잖아요. 수변무대 진입로가 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 휠체어 이용자들을 고려한 설계가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떻게 좀 설계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쉬운 곳도 있었지만 먼 곳에서 돌아서 오셔야 되고 했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 불광천 진입하는 게 20곳 중에 지금 12곳 정도를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접근도를 좋게 만들었고 편안하게 만들었고 또 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이 공간 다리마다 이제 수변 공간들이 있는데요. 그 다리 밑에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바둑 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본인들이 오셔서 장기 두고 바둑 뒀는데 이게 이제 불광천이라는 곳 자체가 유속이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우리가 북한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물이 빨리 차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바둑 둘 때나 아니면 장기 둘 때 내가 장의를 해야 되고 또 바둑 두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 한 수만 놓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이 우기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 이거 한 번 더 하고 가야 돼. 이렇게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어르신들께 조금 이 공간들을 좀 저희가 지어드릴 테니까 위로 올라가시자. 그래도 그때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를 그분들 설득 작업을 했습니다. 여름이면 물도 좀 갖다 드리고 찬물도 갖다 드리고 얼음물도 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겨울이면 이렇게 막아서 춥지 않게끔 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감동을 하셨는지 그러면 본인들이 좀 올라가시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저기를 짓게 되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걸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불광천의 변화가 주변 상권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선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벚꽃 축제라던가 가을 또 축제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들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이 상권의 상인분들이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상인분들께서 이 주민들이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불광천 축제들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살려갔는데 특히나 벚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몇만 명이 지금 오기 때문에 한 번도 주민들이 사람들 기다리면서 표 줘가면서 이렇게 장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때는 빨리 많이들 이렇게 축제를 해달라, 또 많은 행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골목길을 살려야 된다 해서 곳곳에 불광천과 연계되는 골목길을 살리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림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림시장하고 연결하는 지금 바로 위인데요. 위쪽에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불광천을 통해서 유입된 인원들이 자연스럽게 그 골목으로 해서 각각의 시장이라던가 주민들이 상권이 더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구파발천도 이렇게 우리 불광천변 같이 좀 멋진 공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정률은 한 35%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구파발천 자체가 주민들이 조금 안전하지 않다, 또 아니면 이렇게
이 불광천 같이 우리도 좀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이곳에 저희가 카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곳에 이제 달빛섬이라든가 주변 경관을 좀 좋게 만들어서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편안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서 쉼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카페를 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디지털에 어떻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교육도 받고 또 실제로 본인들이 경험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제 미디어 하려면 뭐 여러 캠코더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도구들이 이제 그 기구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기구들을 저희가 그 대여도 해드리는 그런 공간인데 이제 미디어 센터를 아직 이제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저희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역촌역부터 시작해서 이 불광역까지 다 연결하는 건데요. 응암역까지 다 연결을 하는 건데 그게 한 480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실시 설계라든가 이제 기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6월에 저희가 기본 설계가 끝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또 다양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좀 더 멋진 공간으로 다시 친수 공간으로 바꿔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이용하시고 또 이용하실 때 혹시나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좀 어디가 망가져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쓰레기는 좀 주워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불광천의 가치를 높이고 은평구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같이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서울에서 KTX로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평창 여행 코스를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평창 여행은 KTX를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서울역에서는 새벽 6시 전부터 첫 차가 출발하고요. 반대 진부역에서도 10시 이후에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단 하루 일정으로도 평창을 다녀가기에 충분합니다. 진부역에 내렸다면 10여 분 거리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중심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식물원입니다. 식물원은 민간이 운영하다 지난 2021년 산림청에 기증해 국가시설로 전환됐습니다.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각양각색 우리꽃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길 수 있고 멸종위기 식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차로 10분만 가면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에 보관하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반출됐던 실록과 의궤가 보관돼 있습니다. 신정왕후 국장도감 의궤 등 조선시대 왕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을 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박물관과 각종 체험시설을 갖추고 재개관해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필수 코스로 추천합니다. 인근에는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이 있고 일대는 산채 비빔밥 식당들이 즐비해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좋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놓칠 수 없는 볼거리가 또 있습니다. 해발 1458m 발왕산 정상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여름에는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바람이, 겨울에는 새하얀 설경이 반겨주는 힐링 명소입니다. 이 모든 관광지들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KTX와 연계해 운영하는 평창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평창의 명소를 골고루 둘러볼 수 있습니다. 평창의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뺏겼다면 하루쯤 묵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평창군이 조성하고 월정사가 운영하는 오대산 명상마을에서 요가 명상과 아로마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심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KTX 열차를 이용해서 평창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연과 문화, 먹거리가 어우러진 코스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샤스타데이지가 만발하는 청옥산 600마지기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도 평창의 또 다른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